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상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은 박산진 의사의 얼가순결이 살아 숨쉬는 북구 농소일동 송정동의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송근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정지구의 학령 인구 증가에 따른 중학교 배정 문제에 대해 지난 과정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교육청과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서면 질문과 7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고은중 배정 희망 위원이 조언을 초과하여 학생들이 원치 않는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준비한다면 한시적 탄력학급 운영 등을 통해 고은중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감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실은 저의 예상보다 훨씬 엄중했습니다. 당초 교육청의 예측을 크게 상회하는 40명이 넘는 초과 인원이 고은중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기존 교실 여건상 탄력적 운영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교육청의 설명에 저 또한 일면 공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만으로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배정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예측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고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7월 5분 자율 발언에 대한 후속 촉지를 묻겠습니다. 하봉중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고 교육청 또한 이에 공감하며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장 내년도 입학 배정을 앞둔 시점에서 교육청의 노력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하봉중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5개월간 투입된 예산과 신설된 특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실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님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될 학생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여건상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등하교에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송정지구에서 인근 학교로 가는 길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통학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원칙에 따른 배정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원거리 배정 학생들을 위해 안정한 통학 차량 지원, 교통비 보조 혹은 등하교 시간대에 버스 노선 증설 협의 등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현행 중학교 배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불리한 점은 이미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은 매년 학생 수요를 예측하고 배정 계획을 수립하지만 이번 송정지구 사례처럼 예측을 벗어나는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 피해를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거리 통학이라는 형태로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입니다. 컴퓨터 무작위 추첨이라는 원칙은 행정적으로 공평해 보일지 몰라도 집 앞 학교를 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학생에게는 가혹한 결과입니다. 교육감님, 이번 사태를 통해 단순한 예측과 추첨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은 어떠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정 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사태는 특정 학교의 쏠림 현상이 뚜렷한 지역에서 학교군 내 무작위 추천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기계적인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거주지 거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근거리 우선 배정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의 지역 및 교통환경, 학군별 특성 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중학교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영역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행정에는 불가피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으로 인해 올해 당장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그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올해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아이들이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끝까지 살피는 책임 행정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창수 교육감님 바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경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정지구 중학교 배정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 질문해 주신 송근호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화봉중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한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봉중학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간 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된 외벽과 현관, 창호를 교체하였고 북카페 및 메이커 교실,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구축 등 시설 측면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상담과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신 취지는 이에 더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더욱 내실 있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를 적정한 거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송정, 화봉 학교군 내 중학생들은 이 기준 안에서 통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관내 중학교 중 통폐합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통학 차량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송정, 화봉 학교군 내 학생 배정에 따른 통학 차량 및 교통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배정에 따른 통학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학교 현장의 안전지도 강화는 물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현행 중학교 배정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 관내 중학교 배정은 학생 배치 및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을 설정하고 학교 선택 기회 보장 및 배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에서 4번째까지 희망학교 지원을 받아 컴퓨터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학교 군 조정, 근거리 배정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의견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 등은 교육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인별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울산 교육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 질문을 해주신 송근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건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송건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 질문해 주시고 보충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초과하여 포함하여 15분 이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상수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교육청에서는 하봉중에 대한 이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끼지 않았고, 지원을 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렇게 결과는 하봉중에 관심도를 학부모들로부터 좀 끊어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사실 좀, 송정초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줄어들 거라 봤지만, 오히려 곤중에 예측을 넘어서는 지원을 했다는 것은 하봉중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실 하봉중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서 이 학부모에 대한 관심도를 좀 올려주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어떤 중학교가 같은 학교군 내에 있을 때 어떤 중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 어떤 중학교는 낮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 근본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제 교육 정책이라든가 교육 과정의 차이도 있지만은, 크게는 기본적인 요인은, 어느 학교 주위에 아이들이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크게 좌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좀 더 화봉중학교가 좀 멀리 있지만은 꼭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은 같이 동의를 하고요. 학교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학부모들이 중학교 배정의 선택, 아이들이 중학교 배정의 선택은 제 첫 번째 원칙은 거리입니다, 거리.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답변도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너무 원론적입니다. 간담회 때, 제가 교육감님과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교육감님도 사실 좀 교통에 대한,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부분 좀 고민해 보겠다 하시는데, 답변은 지금 통학버스든 지원이든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이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좀, 사실 좀 불편한 구조입니다. 대로변으로만 버스가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노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스를 제 시간에 타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분 안에 도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한 대를 놓쳤을 경우에는 3, 40분의 대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은 뭐냐면은 버스를 놓쳤을 경우 지각이 예상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학부모는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보완하실 좀 생각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답변은 제가 처음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화봉중학교 통학생들에 대해서 통학 차량이라든가 교통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좀 학생들이 좀 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이제 버스가 많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울산시에서 버스 개편이 있었을 때 학교마다 쭉 조사를 해가지고 불편 사항들을 좀 접수해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송정지구에서 화봉중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실제 교통 불편이 있다고 접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안을 못 드렸고요. 아마 이렇게 실제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또 이렇게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 3월 실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시에다 건의하고 그런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발생했을 때 대책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곧 배정이 되고 아이들은 3월 달부터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 대안이 마련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어떤 통학버스라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사실 이제 김주겸 시장님 계시지만은 김대현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사실 이런 부분 아이들 통학에는 정말 지각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3월 전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답변도 저는 좀 원론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무작위 추첨은 저는 교육청이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고은중 문제를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들어와서부터 계속 사실 2년 동안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지금 중학교 배정 문제가 최근 들어 굉장히 이슈가 됐던데 이 이슈가 사실 작년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예측할 수 있었고 뭐 올해는 사실 울산시에서 시끄럽게 됐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용역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용역 만약에 교육청에서 한다고 준비하면 내년 아이들은 그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미 그 중학교 배정은,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시행하면 내후년, 2027년도, 1학기부터 이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물론 이제 중학교 배정 제도는 그때마다 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워낙 지금 거주지가 이제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변동되고 또 새로운 학교가 또 신설되고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제 배정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약간의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쉽게 이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제 학교마다 말씀드렸지만 선호도가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수시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쪽에서 또 불만을 또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계획은, 좀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1학기부터는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큰 가닥을 잡을 예정입니다. 네.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감님 말씀은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내년에 또 중학교 배정되는 아이들이 이제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기보다는 내후년 정도에 아마 그런 적용을 받을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현재의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제 고은중 배정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제 또 교육 여건 개선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사실 벽하고 얘기하는 느낌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지금 이제 성경지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은 저는 대충 알고는 있지만은 왜 증축이 안 되느냐, 왜 모듈러는 안 되느냐, 왜 특별시를 교실로 전환해서 수용이 왜 안 되느냐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헌중학교는 이제 신거주지가 거기에 송정지구가 들어서면서 이제 신설된 학교인데, 36학급으로 이제 신설됐는데, 지금, 일반 학급 35학급에 이제 특수학급까지 합치면 36학급이고, 내년도에는 또 이제 3학년 11학급이 나가고 12학급이 더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이제 37학급이 되고, 학생이 거의 1000명이 이제 거의 넘을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내에서는 세 번째가 큰 중학교다. 사실은 지금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극한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축을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정축을 해서 학급을 늘렸을 때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쳐야 합니다. 과대 학교가 가지는 또 교육과정 운영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관 이용할 때 두 반, 세 번에 한꺼번에 쓴다든가, 과학실 수업할 때 또 충돌한다든가, 음악실 사용해서 불편한다든가, 급식실 이용할 때 너무 몰려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배식을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축이라든가 모듈러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같은 학교군 내에 이렇게 또 이제 30분 이렇게 가능한 통학거리 안에 지금 학생이 거의 많이 오지 않고 있는 이렇게 12학급의 전체 합쳐서 12학급의 화봉중학교도 있고, 그게 또 연암중학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축이나 모듈러 개설은 교육적으로 적당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렇게 학교의 균형 발전을 살펴봤을 때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됐고 사실 이제 이게 송정지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동구에도 지금 중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제일 크게 화두가 됐던 거는 옥동야암학군이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아까도 또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저는 분명 아니라 봅니다. 이게 터지고 나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결국 소유권 외양간 고치 전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역 나가면 결국에 올해 아이들 그리고 내년의 아이들은 결국 그 통학 환경이 불편한 그런 걸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이 좀 선제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책을 좀 대안을 좀 빨리 마련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감님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울산 시민의 선택을 받고 지금 교육감님이 계시지만 예전에는 교육감이 간선제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교육청 관계자들 말만 들으면 되는데 지금은 울산 시민을 표를 받고 당선되신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목소리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교직원들의 어떤 분명히 요구도 있을 겁니다. 요구도 있지만 그 학부모, 제가 배울 때는 어쨌든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교사와 이런 부분이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협의점을 찾아주시는 분이 저는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정 문제 안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교사들의 어떤 노동 강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그 요구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협의점을 찾아가는 노력 교육감이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울산에 이제 12개의 학군이 있습니다. 중학교가 12개가 있는데, 이거 지금 사실 중학교 배정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배정 원칙을 잘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이제 변동상을 보고, 이렇게 학군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배정 원칙을 정할 때, 어느 학군 하나, 두 개는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학군에는 또 이게, 또 그게 또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마다 이제 원칙을 많이 이제, 이런 원칙 말씀하시는데, 좀 이렇게 12개 학군에 다 이제 어차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12개 학군에 다 맞는 원칙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 좀 더 이제 약간 늦었지만 더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신속하게 한번 할 생각인데 좀 이렇게 학교에 계신 분들,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 또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을 먼저 좀 신속하게 들을 생각입니다. 듣고 영역 말씀하시는데 그는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충분하게 원칙이 있어 이제 동의가 되고 요 정도 같으면 합의할 수 있다 판단되면 영역 없이도 바로 결정을 내리고요. 그게 너무 이렇게 조정이 만만치 않다 판단되면 전문 기관에다가 영역을 맡겨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학부모 어려워하시는데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좀 이렇게 원만하게 조정되는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다 각지 지역구에 중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중간중간에 우리 울산시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